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뭔가 좀 주춤한 느낌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상승할 때 이 2번 정도 쉬어주는 거, 용어로 표현하면 1정이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 그게? 그냥 양봉 하나에 음봉 2개. 근데 이 음봉이 아니라 흑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을 보는 듯한 이 쉬어가는 흐름,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런 형태의 또 흐름이 나오면 시장이 아주 정상이고 좋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아니고 이제 내일 요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요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2%, 2.5%짜리 흐름은 끝나고 95%짜리 흐름으로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흐름으로 됐다는 것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옆으로 가든 밑으로 가든 조정을 받겠다는 거니까 내일 흐름이 관건인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달렸는데 뭐 신고가 한번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 주도주의 흐름이 코스피의 흐름이 됩니다. 코스피가 이 주도주를 따라가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 이미 신고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니까 당연히 시간차를 두고서라도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찍는 게 마땅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게도 코스피 지수는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장대 양봉 한 방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선물 매수 하나만 하고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그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아니 뭐 돈 얼마 안 되는데 왜 스트레스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안 하는 게 맞겠다 하고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주도주가 먼저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코스피도 쓸 수밖에 없다. 그럼 두 종목은 아니고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비교 차트를 보면 거의 뭐 일치하는 흐름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근데 코스피가 삼성전자보다 양호한 상태고,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됐을 때 코스피를 이제 선도하는 입장이 되고, 두 번째는 요 그동안에 코스피 대비 부진했던 이것을 만회하는 흐름이 되고, 그럼 삼성전자가 아주 크게 올라가든지 코스피가 같이 올라가든지 이런 형태의 흐름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갈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또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예측 불가의 영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살짝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장중에 팔았는데 샀고, 오늘 특징이 이제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 코스닥을 많이 사가지고 거래량이 없는 작은 종목들까지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는데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상황이냐면, 점검을 하는 김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피는 뭐 내일 이거 나올 것 같다라는 거, 그러면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은 뭐 오늘만큼은 코스피보다 양호했는데 여전히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외국인이 2,700억이나 사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코스닥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거래량 없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프로그램 매매 조금만 들어와도 올라갑니다. 오늘 뭐 영신금속 같은 경우도 뭐 여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움직이긴 했지만 10시 25분 22초에 뉴스가 나왔는데, 예.
예, 뭐 아주 짧은 기사긴 하지만 예,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고 여기서 보시면 10시 25분이었고 10시 25분에 뉴스가 나온 이후로 10시 22분이었고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과연 그 뉴스 보고 샀다라고 쳐도 그 뒤에 흐름을 보면 이건 뭐 프로그램이 팔았구나. 예, 제가 하필 짚어도 예, 잘못된 예를 짚긴 했는데 예, 다른 종목으로 가서 이것도 세미콘라이트스 프로그램이 팔았고 대창 조금 사고 이거 이거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여기 NHN 복스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프로그램 7,000주가 들어왔는데 이런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7,000주만 들어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고 뭐 단기 매매 어떤 그런 큰 뜻이 없다면 그럼 뭐 갖고 있는 사람들 관심 없고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 들어오고 이러면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어느 정도 상승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승이 상승을 낳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끝에 이제 거래량 터질 때 단타 매매가 들어와서 그 거래량 터진 걸 만끽할 때 이제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탁 털고 나가는 겁니다. 예, 요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늘어난 것은 아주 긍정적이다. 근데 하필 예를 든 게 다 프로그램 매도가 있어가지고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얘를 미리 좀 찾아 놓을 걸.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은 이런 외국인 매수로 좋은 흐름이었는데 근데 이게 보통은 또 단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코스닥에서 뭐 외국인이 연속 매수를 했다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보면 샀다 팔았다 뭐 이때 2,600억 했다 내일 3,300원 3,300억 팔았다가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딱히 뭐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뭐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넘겼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으로 가서 네, 오늘 세미콘라이트가 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아주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뭐 팔고 올라가지고 뭐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팔고 올라야 제 주식 산 사람도 수익 낼 거고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창솔루션 팔고 내려서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사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사도 다행히 자기가 마음대로 올라가 주니까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팔아도 아무 영향이 없고 제가 팔면 오히려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좋은 일인데 어쨌든 그런 게 세미콘 라이트에서 보이고 있다는 게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흐름상으로는 한 방 더 때려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는 가는 흐름인데 근데 뭐 이제 주식도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저는 뭐 전환사채 청구에 대해서 미리 조금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전환사채 청구 전에 팔았다가 쏟아지면 받고 안 쏟아지고 날아가면 그냥 할 수 없고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뭐 하나 선택해서 맞추려고 하면 확률이라는 걸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의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5대 5입니다. 오른다 내린다 확률이 5대 5인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계속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이거 오른다에 매수 뭐 내리니까 손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확률이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한번 크게 당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예측샷을 날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 확률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우려면 선택을 안 해야 됩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가장 큰 게 이제 분할 매매. 분명히 아마 계셨을 겁니다. 제가 매도 얘기를 해서 이날 요날 다 파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10등분이었는데 10등분 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샷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할로 했으면 앞으로 이 주가 변동의 중간은 하게 되는데, 지금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나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요 매도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맞추려면 확률이 반반반반 해가지고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맞추면, 오른다 해서 맞추면 한 2, 3%에서 매도, 그리고 내린다 해서 틀리면 내리게 되는데, 이건 손절 안 하고 그냥 보유를 하게 됩니다. 손절하지 말라며. 그거는 이제 종목 분석 다 하고 충분히 싼 가격에 내리면 더 사버리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손절 안 하는 거지. 시컷 올라가지고 이거 오른다 내린다 하는 종목들,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손절하지 말라고 하던데 하면서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0% 얻어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들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잘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제 유튜브 방송 열심히 보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정말로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좋아요 누르시면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암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암기할 때 그냥 눈으로 한번 봅니다. 눈으로 한번 보고, 이게 암기가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천재.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한 사람들. 이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기를 할 때 우리가 한번 써봅니다. 펜으로 한번 써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짧은 빅, 크다, 이거를 한번 써봅니다. 그러면 쓸 때 연필 소리, 볼펜 소리,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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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그러면 귀로 한번 듣고, 또 이거 쓰면서 눈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손의 촉감을 느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쓰는 중에도 이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머리에서 한 3회에서 4회 정도 반복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 눈으로 한번 쓱 보는 거는 총 합이 한 번, 그리고 반복 연상의 촉감 5, 6, 7, 7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쓰면서 외우는 게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잘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 거 보시면서 그냥 틀어놓고 바둑 두고 있든지, 아니면 틀어놓고 다른 간단한 게임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시리얼 말아서 먹으면서 그냥 옆에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있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렇다고 시간을 내서 보시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좋아요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요 한 번 올라가고, 두 번째는 그 좋아요 할 때 띠링 소리가 나니까 소리, 그리고 좋아요 찾으려고 더듬는 거 한 번, 눈, 그리고 마우스 움직이는 거 촉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둘, 셋, 넷, 네 번의 어떤 같이 기억이 날 만한 게 4번이나 됩니다.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지만, 좋아요 한 번 누르는 게
기억이 훨씬 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이트, 주식 사이트 운영할 때도 댓글을 다시는 걸 권장하는 게, 댓글 쓰는 게 뭐 사실 이게 서버비만 많이 들지 댓글이 많을수록 저한테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댓글 쓸 때 기억이 같이 납니다.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본인이 쓴 댓글을 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매매를 했었지, 같이 딸려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노래 들으면 그 노래 듣던 당시의 추억이 같이 소환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요 많아지면 좋겠다, 이것도 마음 한켠에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수고만으로도 훨씬 더 기억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좋아요 누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세미콘라이트는 그러했고, 분할 매매, 그리고 삼성생명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신고가에서 요 2.5%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고가에서. 근데 얘가 과열로 가면. 근데 뭐 삼성생명은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 조건은 아니라서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단기 고점을 돌파. 개념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부담을 느끼고 매도한 사람들이 많아서 주가가 밀렸는데, 이 자리까지 다시 옵니다. 여기서 또 밀렸는데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매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매도할 사람들은 이 두 번의 음봉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터졌고. 그러면 급하게 이제 매도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매도한 사람들은 잘 팔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추격 매수 못합니다. 그 매도세가 없고 매수세는 있고, 근데 또 이 나중에 받아줄 사람들도 있고, 쭉 돌파하면 여기서 판 사람들 심리적으로 삼성생명의 미련을 갖고 후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 안 팔 걸 괜히 팔아가지고,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면 얼마에 사냐면 10만원, 11만원에 삽니다. 이거 올라가면 8만원 되면, 내가 그때 팔고 다시 샀어야 되는데 못 샀어. 9만원 되면 그때라도 샀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10만원 되고 11만원 되고, 이게 오버슈팅이 나와서 빠르게 올라가면 호가창 보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매수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위에 받아줄 사람들도 있고 돌파하는 거. 요거 두 번째로 괜찮은데, 삼성생명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차트만 갖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뭐 삼성생명법 개정이나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서 그 가치 평가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걸 종합해서 오를 가능성이 훨씬 큰데 차트까지 오르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차트만 보고, 그건 아니고, 종합, 예술로 치면 종합 예술입니다. 종합 예술, 이 주식 투자가. 그리고 여러분들 종교 활동, 뭐 최근에 누구지? 그 혜민인가? 그 사람 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교인들보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정신 수양, 마음의 수양이 훨씬 더 많이 하고, 마치 그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하고 나면 돈 못 씁니다. 무슨 말인지,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지금 막 그냥 예를 들면 한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 30대 중반인데 월급 나와서 조금씩 이제 투자금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면 돈 못 씁니다. 정말로. 돈 못 쓰고 그냥 주식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월급 나오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성과가 없다가 한번 팍 이런 날이 있으면, 이때 이제 자산이 확 불어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돈을 못 쓰게 되고, 그리고 이 하루에도 12번 심리적으로 훈련이 되니까 웬만한 감정에는 이제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재미도 없고, 예. 주식 투자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다른 거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표현을 하자면 마음이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세옹지마라든지 이런 거 다 터득하시지 않습니까? 예, 종교인들보다 훨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양의 정도가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돈까지 벌면 정말 인간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진짜 좋은 거다 이거. 물론 뭐 하루 종일 단타하고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인내, 내가 산 주식이 오를 때까지 이 인내심을 최대한 아끼면서 버티는 거, 이게 바로 수양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말고 오늘 또 그냥 특이한 거, 제가 어제 단타 종목 할 때 이거 덕신 하우징을 제가 덕산 하우징으로 봐서 검색이 안 돼가지고 덕신이 됐었는데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제가 확률을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도 검색식으로 한번 걸러가지고 그 안에서 뭐 맞는 종목들을 찾으면 뭐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확률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니까 수익을 볼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씩 다 봐야 되니까 NHN 복수 뭐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이 종목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느낌이란 게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이런 거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조만간에 한번 이거 나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맞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제가 겪어본 그 어떤 누구도 항상 말하는 게 거래량을 중시하라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근데 거래량 없는 종목을 사라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거래량 많은 종목 들어가서 깨지고 거래량 적은 종목에서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를 봤더니 결국은 성향 자체가 우리 모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를 원하고 그 단기 성과를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뭐 오른다 내린다 이게 단기간에 정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요 거래량을 제외하고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거래량 뭐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움직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질문을 한 3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만. 한 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손실인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1대1 상담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더 내릴 것 같지는 않다. 네. 그 바닥이 어딘 것 같습니까? 지금이 바닥인 것 같은데요? 뭐 그 정도? 뭐 그런 정도의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맞춰서 또 자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던지면 던질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을 일으키는 이런 인위적인 어떤 에너지가 빠져나오고 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많은 물량을 쥐고 있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없어집니다. 그럼 누군가 조금씩만 팔아도 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구조적으로 7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통되는 주식이 25%도 채 안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이미 10%가 됐습니다. 85%가 안 움직이는 주식이고,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합치면 90% 이상이 묶여 있는 주식일 겁니다.
그럼 전체 주식이 10%만 움직이는데 뭐 조금만 팔면 뭐 다 파는 거게 팔 사람들 다 판 거고, 올라갈 때도 뭐 조금만 사면 살 사람들 다 산 게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주도 잘 하고 있고 어쨌든 이익도 내고 있고, 그리고 4공장 짓고 5공장 짓고 계속 이렇게 규모를 늘려가면서 향후에 의약품 위탁 생산 시장의 30%를 점유를 할 건데, 그 반도체 TSMC처럼 의약품 업체의 TSMC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들을 신약 개발에 적용을 하면 뭐 결국은 신약 개발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화이자나 존슨앤존슨과 같은 큰 바이오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뭐 지금 주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주가지만 뭐 한 10년 있으면 이거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희망이라도 던져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주식 다 묶어 있고 조금만 팔면 이제 팔 사람들 없고, 이렇게 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랑 비슷한 구조가 SK 바이오팜입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SK 바이오팜이나 말도 안 되는 주가인 건 똑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뭔가 성장하고 있고 이익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본부는 해 나가고 있는데, SK 바이오팜은 아직 손실 중입니다. 계속 적자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 75% 지고 있고 외국인이 지분 늘려가고 있고, 구조가 비슷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되려면 적어도 최소한 이익은 내야 된다. 그때까지는 주가 상승을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신고가 전에 꺾였는데, 뭐 코스피가 신고가 돌파할 때 아마 SK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넘어서지 않을까. 뭐 결국은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풀리는데, SK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부분 인수했을 때 저는 이거 되게 호재로 봤습니다. 어쨌든 경쟁이 줄어드니까.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종목 분석하면서 제일 영향을 크게 받고 핵심인 게 뭐냐? 이 경쟁입니다, 경쟁. 우리 증시가 지난 10년 동안 재미없었던 게, 중국이 우리 주요 산업들 잠식해 가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그 성화산업이라는 회사도 뭐 상장사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많이들 먹고 살았는데 지금 뭐 문 닫는다 만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경쟁이 약해지는 게 가장 호재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다, 둘이 합쳐서 뭐 경쟁 완화에 수익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뭐가 일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다. 유리한 부분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특히 10이 안 휘말려야 되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미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 바로 불렀습니다. 보도 나온 다음 날. 그런 것처럼 이 경쟁이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인텔 낸드 인수하는 거 굉장히 호재인데, 오히려 주가가 빠지길래 이상하다, 왜 이러지? 뭐 잘못 생각했나? 중국 애들이 그만큼 빨리 추격을 했나? 등등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오르는 거 보고 정상이네. 결국은 이거에 대한 경쟁 완화를 반영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린다 하다가 계속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려드리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다루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SK 하이닉스 낸드 관련해가지고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소재 공급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인텔 낸드 쪽에도 공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얘들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경쟁 완화로 좋아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얘들은 점유율이 거의 비슷했으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인텔하고 매출이 이론적으로 2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요런 걸 찾아가지고 공략하면 오른다. 근데 이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가지고, 만약에 찾는다 하더라도 이미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찾아 나가면 된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